저희 1조는 3D 프린팅의 잠재적 유해 물질과 노출 시나리오에 대한 고찰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 동기와 플라스틱 필라멘트의 유해 물질에 대해 발표할 조연서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불리는 3D 프린터는 3차원 설계도를 통해 입체적인 물건을 인쇄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1986년 처음 발명된 3D 프린팅 기술은 신속하면서도 경제적인 이점이 있어 주로 시제품 제작에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 후 2014년 3D 프린터 기술 특허가 풀리면서 적용 가능 범위가 확대되었고 급속도로 대중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2015년 3D 프린팅 산업진흥법을 제정하였는데 이후 3D 프린팅 산업에 대한 투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던 중 작년 3D 프린터를 수업에 활용해 수업을 해오던 과학고 교사들이 희귀암인 육종에 걸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육종은 전체 암의 0.16%만 차지하고 있는 희귀한 질병으로 인구 10만 명당 1명 정도가 발생하는 암입니다. 현재 3D 프린팅은 다양한 산업뿐만 아니라 교육을 목적으로 가정이나 학교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대중화되고 있는 3D 프린터를 사용하기에 앞서 3D 프린터의 안정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3D 프린터 방식은 재료 압출 방식의 하나인 FDM 방식입니다. FDM 방식은 플라스틱, 나일론, 금속 등 다양한 소재의 필라멘트를 고열의 환경에서 녹인 뒤에 3차원 공간에 찍어내는 형태로 3D 형태의 물건을 인쇄합니다. 다양한 소재의 필라멘트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3D 프린팅에 사용되는 필라멘트에는 플라스틱, 금속, 나일론 등이 있습니다. 금속 필라멘트는 반응성, 가연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며 티타늄합금, 니켈, 알루미늄, 구리, 금, 은 등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소재를 가열했을 시 구리, 알루미늄, 철 등의 금속 소재가 방출될 수 있습니다. 나일론 필라멘트는 내구성, 유연성이 높으며 대부분 필라멘트보다 높은 240도의 고열에서 가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양한 소재의 필라멘트 중 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필라멘트에 대해 초점을 맞췄습니다. 플라스틱 필라멘트의 종류에는 ABS 필라멘트와 PLA 필라멘트가 있습니다. ABS 필라멘트는 유독가스를 제거한 석유 추출물 재료로 만든 고분자 물질입니다. 녹는 점은 240도이며 가열 시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납니다. PLA 필라멘트는 옥수수 사탕수수를 이용해 만든 생분해성 물질로 녹는 점은 215도이며 가열 시 식물성의 달콤한 냄새가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필라멘트는 3D 프린팅을 할 때 200도가 넘는 고온에서 가열되게 되는데 이때 필라멘트가 녹으면서 유독물질과 초미세먼지를 다량 방출하게 됩니다.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여 3D 프린팅 시 방출되는 유해 물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3D 프린팅 시 방출되는 초미세먼지 농도의 경우 인쇄가 시작하고 10에서 20분 동안 유지한 직후 일반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인쇄 기간이 끝날 무렵에 대략적인 정상 상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초미세먼지 방출 속도는 필라멘트의 재료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졌는데 가장 높은 초미세먼지 방출 속도는 일반적으로 ABS 필라멘트를 사용하는 프린터에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휘발성 물질 방출을 살펴보겠습니다. ABS를 사용한 경우는 스티렌이 검출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PLA에서 스티렌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 양은 적었습니다. 반면 PLA에서는 소량의 락티드가 검출되었습니다. 케이스별로 단위 필라멘트당 초미세 입자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검출량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세로축은 초미세 입자 그리고 가로축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입니다. 그래프 색상을 필라멘트별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는데 보라색은 ABS이며 붉은색은 PLA입니다. 초미세 입자와 휘발성 유기물 모두 PLA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ABS를 가열하였을 때 주로 나오는 물질인 스티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티렌은 벤젠에 비닐기가 붙은 유기화합물로
공기 중에서 산소와 결합하면 독성이 강한 이산화스티렌을 형성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스티렌을 인체에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였고, 많은 양의 노출 시 두통, 메스꺼움, 구토, 어지럼증을 동반한 스티렌 중독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스티렌은 뇌나 신경계통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2020년 인도 LG 화학 공장에서 화학물질 누출로 11명이 사망하고 약 1,000명이 입원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명피해의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으나 누출 사고가 난 공장은 폴리스티렌을 제조하는 곳이며 당국은 누출된 가스를 스티렌으로 지목했습니다.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여 스티렌의 독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험 조건은 블랙 PC 및 검정색 ABS 필라멘트를 사용했으며 챔버 공기는 1.5시간 동안 수집하였습니다. 인간 소기도 상피세포의 3D 프린터 방출 유도 독성 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에서는 3D 프린터에서 방출된 공기를 인간 소기도 상피세포에 24시간 노출시켰을 때 입자가 내재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C와 D의 사진은 PC 필라멘트를 가열한 공기에 노출시켰을 때입니다. E와 F는 ABS 필라멘트를 가열한 공기에 노출시켰을 때입니다. 모두 검정색 입자가 내재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입자상 물질에 노출되면 ROS 생성이 유도되어 세포 손상이나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다양한 질병이 발생합니다. 사진 A는 노출되지 않은 세포와 PC ABS에 노출되고 난 후의 세포를 보여줍니다. PC와 ABS 공기를 노출시킨 결과 둘 다 ROS 생산 증가를 유도했습니다. 사진의 중간 부분을 보면 ROS 생산 증가로 인해 세포 손상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포 배양 배지에 수집된 3D 프린터 방출 입자는 세포 사멸과 개사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 PC 및 ABS 노출 시 인간 소기도 상피세포에서 세포 사멸 세포 수가 각각 유의하게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선 자료들을 통해 플라스틱 필라멘트를 가열 시 유해물질이 나오며 그 유해물질의 독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3D 프린터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 현재 더욱 다양한 소재와 유해물질에 대한 독성 연구가 진행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중압 방식 3D 프린터 화학적 위해 요소의 환경 독성학적 고찰 발표를 맡은 전양원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광중압 방식의 3D 프린팅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광중압 방식의 레진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환경 독성학적 위해 요소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중압 방식 3D 프린팅은 상대적으로 높은 해상도로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섬세한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어 광범위하게 응용이 가능한 파괴적인 기술입니다. 광중압 방식의 높은 해상도는 그 방식으로부터 기인합니다. 광중압 방식 3D 프린터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특수 레진에 특정 파장의 레이저를 정밀하게 쏘아주어서 광중압이라는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3차원 모형을 생성합니다. 레진에는 광경화성 소재와 광개시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경화성 소재는 광중압 반응에 의해 중합체를 형성해 3D 프린터의 출력물이 될 수 있는 단량 최단위의 소재를 말합니다. 광경화성 소재가 광중압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레디컬이나 캡사이온과 같은 활성 종이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요. 광개시제는 소재가 광중압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레디컬이나 캡사이온을 전달하는 물질입니다. 레이저가 레진에 주사가 되면 광개시제는 빛을 흡수하여 이에 따라 레디컬 등을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즉 빛에너지를 활성종으로 쉽게 전환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생성된 리액티브 스페시스에 의해서 광경화 소재의 중합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광중압 방식 프린팅의 메커니즘상 레진에 포함되는 광경화성 소재와 광개시제는 복잡한 구조의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종류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해당 표는 현재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광중압 방식 프린터 레진의 구성물질과 독성 정보입니다. 대부분의 상업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레진은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사용 시 적절한 안전 조치가 필요하고 적절하게 폐기되지 않을 경우에 생태계에 급성 또는 장기적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3D 프린터의 독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일련의 톡시컬러지컬 프로파일링이 수행되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연구진은 시판되고 있는 다양한 FDM 및 광중압 방식의 3D 프린팅 재료를 이용해서 직육면체 모양의 3D 모형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500ml 수용액에 72시간 동안 노출시켜 침출수를 생성을 하였고 이를 이용해서 멀티스피시스 톡시컬러지컬 프로파일링을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그래프들은 톡시컬러지컬 프로파일링의 결과입니다. 먼저 사용된 소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ABS PLA는
앞에 조현수님께서 발표했던 FDM 방식을 이용하여 시작된 3D 모양의 침출수이고 VJ, WS, DV, VC, F1의 경우에는 광중압 방식을 이용해 시작된 3D 모형의 침출수를 통해 수행된 실험의 결과입니다. A는 수두키르츠 레니엘라 서브카피타타를 대상으로 알갈 턱시시티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인데요. 컨트롤을 제외한 모든 그룹에서 조류의 성장 속도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WS, DV, VC와 같은 광중압체 침출수는 90% 이상의 성장 저해가 나타났습니다. 플랑크톤인 브라키오니우스 칼리스플로스를 대상으로 극성, 독성 평가를 진행한 B, 그리고 다프니아 마그나 임모빌라이제이션 테스트를 진행한 C, 물벼룩인 세리오다프니아 두비아를 통해 진행한 극성, 독성 실험 D에서 공통적으로 광중압체 침출수인 WS, DV, VC, F1에서 100%에 가까운 엔드포인트를 보임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슬라이드는 제브라피쉬 라바와 엠브리오를 이용해 진행한 독성 실험 결과입니다. 광중압체 침출수에 노출된 제브라피쉬 엠브리오와 라바는 24시간 내에 100% 사망률을 보였습니다. C는 제브라피쉬 라바가 침출수에 노출된 지 5분 이후의 움직임에 대해 나타낸 결과이고 D는 움직임을 그래프화한 결과입니다. FDM 방식을 이용한 ABS와 PLA와 달리 광중압 방식을 이용한 침출수에 노출된 라바는 5분 이내에 완전한 마비 증세를 보였으며 연구진은 침출수가 중앙신경계와 근육수축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서 급성 마비 증세를 보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제브라피쉬에 대한 영향을 발달 차원에서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진은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크기의 원통 모양 디스크를 제작을 하였고 이를 웰플레이트에 삽입을 해서 독성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기 A의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광중압체 3D 프린터 디스크에 노출된 엠브리오의 전부가 12시간 내에 사망을 하였고 디스크에 후처리를 한 경우인 파란색 그래프의 경우에도 96시간 이내에 전부 사망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D 그리고 E는 서로 다른 회사의 광중압체 디스크에 노출된 엠브리오의 27시간 후 모폴로지컬 아날라이시스를 수행한 결과인데요. 각각 비정상적인 역색과 이어피 익스텐션 그리고 뇌와 눈의 발달 지연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련의 실험을 통해서 환경 독성학적 관점에서 광중압 3D 프린터 산물이 높은 독성을 보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광중압 3D 프린터의 레진에 포함된 화학 물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NGHS 클래시피케이션, UN에서 제정한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 운송, 폐기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분류와 표지에 대한 세계적인 조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UNGHS 클래시피케이션에는 Environmental Hazard라는 항목이 있고 수중 생물의 위험한 물질에 대해 Aquatic Toxicity Test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정을 합니다. GHS에 의해서 수생 생물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아래와 같이 픽토그램을 붙여서 위험성을 고지를 해줍니다. 우리는 이 분류를 통해서 광중압 3D 프린터가 적절히 폐기되지 않았을 때 수생생물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정확히 무엇인지 자세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펍캠을 통해 조사를 한 결과 리뷰 논문을 통해 제시된 주요 관계시제 9가지 중 7종류의 물질은 Environmental Hazard로 분류되어 있는 물질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관계시제로 쓰이는 벤조페논은 장기적 급성으로 수생생물의 위험함이 확인이 되어 H411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벤조페논 계열은 내분비기에 그런 물질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접촉을 통해 노출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벤조페논을 포함한 6종류의 벤젠 단일 치환 파생물의 치사 및 중치사 농도를 페텟 민노를 통해 측정한 자료입니다. 벤조페논은 96시간 기준 부틸페닐 에서 다음으로 독성이 강한 0.00598mm의 LD50를 보였습니다. 포스파인 옥사이드 컴파운드 또한 시장에서 관계의 시제로 흔히 이용됩니다. 페닐비스트라이메틸 벤조일 포스파인 옥사이드 BAPO라고 하는 이 물질 또한 수생생물의 독성이 확인이 되어 H411 코드를 받았으며 이 물질은 현재 시판 중인 생체 적합성 인증을 받은 레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페닐비스트라이메틸 벤조일 포스파인 옥사이드의 세포적 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일련의 실험입니다. GFP 마우스 엠브리오닉 파이브블라스트 셀에 BAPO가 포함된 레진을 처리를 했었고 BAPO의 독성에 의해서 셀 바이어빌리티가 크게 감소한 모습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체 적합성 인증을 받은 레진에 포함된 트라이아릴 설포닌 솔트에는 유해 중금속인 안티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시 H411 코드를 받았습니다. 안티몬은 비소와 비슷한 독성과 대사를 보이는 유해 중금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본 발표를 통해서 광중압 방식 3D 프린터의 레진이 환경 독성학적 관점에서 수생생물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고찰을 해보았고
3D 프린터의 레진이 잠재적으로 수생생물들의 미해 요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광중압 방식 3D 프린터 제조업체에서는 레진의 독성에 대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레진을 폐기할 것과 그리고 3D 프린터를 사용할 때 안전수칙을 지키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중압 방식을 이용한 3D 프린터가 점점 대중에 보급되면서 레진 폐기물 처리에 구멍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개인 단위의 3D 프린터 이용자에게 폐기물 처리 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쉽지는 또 않고 이에 대한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돌면서 조사를 해보았을 때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갈 내용이라 원문은 가져오지 못했지만 레진 폐기물들을 하수구해버린다는 응답을 많이 보았습니다. Environmental Hazard인 3D 프린터 레진 폐기물을 적절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대책 및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파트 발표를 맡게 된 홍예원입니다. 먼저 3D 프린터 유해 물질의 주요 노출 시나리오인 흡입 독성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유해 물질의 노출 경로입니다. 크게 흡입, 섭취, 피부 접촉 등의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3D 프린터에서는 흡입으로 인한 주된 독성작용이 일어납니다. 호흡기를 통한 유해 물질의 직접 침투 및 체내 흡수로 인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흡입 독성이란 의도하지 않게 오염물질이나 화학물질이 흡입에 의해 노출되어 발생하는 부작용을 뜻합니다. 흡입 독성의 사례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흡입에 따른 폐손상으로 인해 국내에서 여러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 연구에서 환경오염 측면에서 주목받던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나노 크기 단위에서는 인체의 호흡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표했습니다. 나노 플라스틱의 흡입으로 인한 폐세포의 파괴 등 흡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독성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흡입 노출로 인한 소기계 손상 기전입니다. 유해물질에 의한 세포 손상 시 세포 구성물이 방출되어 유독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산화 유해물에 의한 손상, 유해물질이 조직 안이나 내장에 축적되어 발생하는 독성물질 침착에 의해 나타나는 손상 기전 등이 있습니다. (3D) 프린터에서도 초미세 입자 등의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이 호흡기계의 독성 작용을 유발합니다. 다음으로 프린팅의 주요 원료인 ABS 필라멘트 관련 흡입 독성 시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데스크탑 3D 프린터에서 ABS 입자 방출 시 생체 내 독성을 조사하고 폐 손상, 염증 및 산화 스트레스와 정신 독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이 실험의 목적입니다. 실험 방법입니다. 세대 프린터에서 생성된 연기에 실험 동물인 쥐를 노출시키고 총 5회의 노출 기간 1일 4시간 동안 ABS 필라멘트 입자를 공기에 노출시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왼쪽의 표는 비강, 기관지 및 폐포 영역에 대한 입자 침착 추정치입니다. 실험이 진행될수록 입자 침착 질량이 증가하고 오른쪽은 사진 자료를 통해 모든 노출 기관에서 폐포의 대식세포에 의한 ABS 입자가 흡수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폐 내의 염증세포인 대식세포와 호중구, 림프구의 수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폐 손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폐 손상 정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LDH와 총 단백질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지만 염증을 억제하고 전반적인 면역 기능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단백질 두 종류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전신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세포 신호 사이토카인의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결론입니다. 실험 조건에서의 ABS 필라멘트 방출은
흡입으로 인한 일시적인 폐해 및 전신 독성을 유발합니다. 다음으로는 3D 프린터 관련 안전 가이드라인 사용 방법입니다. 2015년 3차원 프린팅 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어 본격적인 프린팅 산업이 활성화되었습니다. 2017년 3D 프린팅 산업 진흥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2020년까지 3D 프린팅 메이커 1000명 양성을 위해 초중고등학교에 3D 프린터를 대거 보급하였습니다. 2020년에 3D 프린터를 수업에 활용해오던 과교 교사들에게 희귀암인 6종이 발병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3D 프린팅에 대한 위험성이 제기되었지만 위험성에 대한 안전만을 강조할 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법의 적용으로 기업체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원과 학교를 비롯해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보급형 프린터는 그동안 안전관리 측면에서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구체적인 규제와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3D 프린터 이용 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입니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3D 프린팅 작업 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학교, 연구실 등에 종사하는 선생님, 연구자, 기관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3D 프린팅 작업 공간 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 사용, 환기, 3D 프린터의 배치, 온도, 습도 등의 유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작업 환경의 안전 수칙을 점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체크리스트입니다. 3D 프린팅 서비스 안전교육입니다. 3D 프린팅 제조 공정 등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자 신고 의무와 함께 프린팅 산업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안전시험기관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여기선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안전한 프린트 사용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매할 때 고려사항입니다. 필라멘트의 종류는 유해입자의 건강영향이 가장 적은 PLA 필라멘트를 사용. 프린터는 미국 안전시험기관의 시험규격을 충족하는 프린터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치 선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프린트를 개별된 공간에 놓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화재 관련 문제를 대비하여 스프링클러가 있는 장소에 설치합니다. 또한 외부 공기가 공급되고 통풍이 잘 되는 공간에 배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동 시 유의사항입니다. 노즐과 프린팅 베드의 온도를 사용자가 원하는 품질에 맞춘 최소 온도로 조정하고 사용 전후에 노즐의 청소가 필요합니다. 개인 행동 지침으로 프린터 접촉 시간의 최소화,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승인한 호흡구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독성학 1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